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요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주말 동안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금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증시는 지금 일단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그와 반대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오랜만에 가자를 외칠 수 있는 기간이 오게 될지,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는 $10,000를 넘느냐 마느냐, 일단은 $9,800를 넘게 되면은 $10,000까지도 금방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0 이후에는 $1,500, 지금 5번 시도를 하고 하락을 했죠. 지금 5번 다 실패했는데, 예, $1,500까지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11,000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네,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감기가 지난 지 한 18일 정도 지났는데, 17일, 18일 한 2, 3주 정도 되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노후를 위한 자산 운용으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슬슬 이런 인식의 재고가 슬슬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쁜데요.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퇴직금 계좌가 암호화폐의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네, 이제 커스터디 기업 킹덤 트러스트가 새롭게 암호화폐도 취급하는 개인 퇴직 계좌 서비스 IRA에 들어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용자들은 주식, 상장 투자 신탁이죠. ETF, 금 등 기존 자산에 더해서 암호화폐를 단일 계정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자산의 배분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전통 자산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리고 암호화폐는 크라켄을 통해서 트레이드가 될 수 있고, 개인 퇴직금 계좌에는 세금을 제해서 받는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퇴직 저축 제도의 포텐셜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이제 많은 미국인들에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의 퇴직 저축 제도에서 자산 잔액이 34.6조 달러, 하나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42,841.7조 원입니다. 뭐 42조 원이 아니고 42,841.7조 원에 달하며, 이는 비트코인의 이런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밑에 뭐 내용이 나오는데 대충 봐도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이러한 지금 퇴직 저축에 아주 좋은 게, 비트코인이라는 시장, 암호화폐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한 5,400개의 알트코인들 모두 시가총액을 포함해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주식보다 살짝 낮습니다. 한 기업, 글로벌 기업보다 아주 살짝 낮은 시가총액을 보여주면서 금의 시가총액보다 한 30배였나요? 40배 정도 작은 시장이죠. 아주 극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 가능성을 염려해 두고 미국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노후를 위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추가되었지만, 네, 전 세계 글로벌 투자 은행이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투자 권장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의아하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JPM 코인을 개발을 하고 뭐 상용화를 하겠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던 거 좀 철회한다, 미안하다 했는데, 다시금 비트코인을 투자를 권장하지는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기술 솔루션은 인정을 하면서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는 너무 투기성이 높아서 권장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기술도 인정 못하고 투자도 권장 안 한다는 건지 보도록 하죠. 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고객을 초청한 화상회의를 개최하면서 GS 애널리스트가 현 경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는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아니라는 견해를 놓았습니다. 네, 일단 주된 이유는 가격 변동이 크다는 점,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불안정한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 해지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불안하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뭐 반박할 수가 없죠. 지금 변동성 큰 거 맞습니다. 뭐 올랐다 내렸다 주시장처럼 뭐 30% 상승 하락폭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장 개장 마감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이런 뭐 변동성이 큰 점은 항상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유로 첫 번째 근거로 계속 쓰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조금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불안하다, 뭐 요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점차 지금 상관관계가 확실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주식시장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금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새로운 디지털 골드, 약간 젊은 금 이런 느낌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해지 수단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 또한 팩트입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변동성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제가 얘기한 것과 좀 비슷하죠. 그러면서 고객의 투자 포트폴리오로서는 전략적 또는 전술적으로 비트코인을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뭐 자산 관리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본인들이 계속했던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주류 주식 시장에서의 움직임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확실하게 수익률을 가져다 주기는 조금 무서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또한 암호화폐 중에는 증권형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증권형 하니까 지금 리플 XRP 증권 소송에 대해서도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두세 개가 겹겹이 지금 법원 소송에 있죠. 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증권형은 가격 상승 여부는 주로 다른 투자자가 더 높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하느냐 의존하고 있다. 그러한 자산은 우리의 고객에게 있어서 적절한 투자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헤지 펀드가 암호화폐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골드만삭스 내에서는 이제 그 변동성은 실제 투자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골드만삭스의 의견에 대해서 뭐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하고 근거를 든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만 뭐 있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네,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중국의 위안화와의 상관관계, 암호화폐 손쉬운 위험의 피수단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 기사와는 다르게 약간은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죠. 네, 코로나19의 발생 원과 이제 책임론에 관한 문제나 중국이 홍콩의 통제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문제를 배경으로 미중 대립이 첨예화되어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지금 경제적인 전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과 중국의 법정화폐 위안화와의 상관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화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것인데, 2015년에서 16년의 가격 변동 데이터로 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와 이 위안화의 약세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 트위터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에 소속된 크리스 버니키스는 팔로워가 또 12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위의 기간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밑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중국인의 자산 도피처로 사용되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가치가 떨어지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투자자들은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중국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는 지적이 이제 그동안 왔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선 기사에서는 골드만삭스는 이거 뭐 해지 수단 아니다.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 이 기사에서는 해지 수단 맞다. 특히 중국의 자본이 어마어마하죠. 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번 시진핑 때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시진핑이 이제 그 뭐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뭐 좋다. 블록체인을 강화하라. 블록체인 기술을 강화하라라는 말이 나왔을 때 가격이 아주 두 자릿수로 급등했다는 것을 보면 중국의 자본이 굉장히 아주 강력하다. 충분히 큰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위안화의 가치, 미중 무역의 전쟁으로 인한 달러의 가치 하락, 그리고 위안화의 가치 하락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또 이제 화폐 근본에 있어서 조금 뭐 진짜 실질적인 현금을 없앨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오랜만에 ETF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미 SEC 위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공정가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일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죠. 이제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보다 공정한 가격 책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현재 SEC는 그 어떤 ETP 상장 지수 상품 승인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암호화폐 상품과 다른 타입의 상품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어 적격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GBTC를 더 리스크한 투자로 만들지 않냐는 질문에 동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네, 에스터 피어스 같은 경우는 그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SEC는 구시대의 산물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했던 인물이죠. 왜 그런 말을 했냐? ETF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ETF를 계속해서 반려하고 거절하고 똑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지금 얼마 전에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아니죠. 그 월셔 피닉스의 비트코인 ETF 미국의 국채와 연동된 새로운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지만 올해 초 이제 거절이 되었었죠. ETF 같은 경우는 2017년 말부터 계속해서 기대감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증가를 하면서 2019년에는 이루어지지 않겠냐 했지만 그때 이제 세 건의 뭐 재민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세 건의 비트코인 ETF가 반려가 되고 그 반려 이유를 SEC 측에서 언급을 했고 그 언급한 것을 보완을 해서 나온 게 월셔 피닉스의 ETF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거는 승인되지 않을까 많은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SEC가 분명히 그 문제점을 이렇게 그 보완을 했음에도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면서 그 월셔 피닉스 ETF를 반려를 했죠. 그러면서 참 난감하다 이야기를 했었고 SEC 위원 또한 그 헤스터 피어스 또한 정말 SEC는 구시대의 산물이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현재는 비트코인 ETF를 신청할 가능성, 승인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주된 상승 견인을 할 수 있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인데 과연 언제쯤 되게 될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23년 정도,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뭐 13년 정도 뒤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 굉장히 나중에 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승인이 됐네. 그때 투자했던 사람 참 좋겠다. 그때 투자했던 사람 우리들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말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데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일본의 GMO 코인의 이제 고객 의식 조사에서 가장 기대되는 암호화폐 리플에서 비트코인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GMO 코인이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네요. GMO 코인이 거래소 이름인데 고객 의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는 4월 15일에서 29일 2주간 실시가 된 거죠. 1578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네, 기대 종목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가장 가격 상승에 기대하는 종목이 2019년은 XRP였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XRP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죠. 지금 호재들은 계속 나오는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뿐더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얼마 전 빅 이벤트인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서 더욱더 기대감 그리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사인 SBI 홀딩스가 자리 잡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리플사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머니탭을 이용한 그 ATM 전국의 ATM을 연결하여서 리플사의 솔루션으로 도배를 해버리겠다 할 만큼 거의 리플의 성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국가에서 XRP의 이제 기대감이 조금 하락을 했다는 것은 안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는 어떤가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XRP의 기대감만 낮아졌다 할 뿐이지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투자 심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플 XRP 참으로 안타깝고 더욱더 안타까운 코인이죠. 정말 이렇게 호재가 매일같이 나올 수가 있나 싶지만 이렇게까지 호재가 나오는데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있나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리또속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너도 당했냐? 나도 같이 불러보자. 우리는 같이 한번 불러보자.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참 리플의 또 속았다 이제 줄임말이죠. 네, 리플 XRP 참 애증의 코인인데 욕도 많이 먹고 그리고 한때는 황풀이라고 또 칭송받았던 코인인 만큼 그때의 명성을 다시 한번 찾는 가격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계속해서 고객 의식은 뭐 좀 하락했다. 그러니까 XRP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하락을 했지만 리플의 파트너사였죠. 이제 머큐리 FX는 여전히 XRP 사용 중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파트너사인 글로벌 송금업체 머큐리 FX가 트위터를 통해 여전히 XRP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흥미로운 소식은 언급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리플사의 파트너들 그리고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해본 기업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사용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XRP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거겠죠. 네, 그만큼 이제 XRP의 솔루션은 정말 확실한 게 맞죠. 그래서 리플사의 그 확장도 사업의 확장도 빠른 속도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가장 이제 그 회사나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바로 직원 수입니다. 네, 직원 수도 나날이 성장하면서 지금 얼마 전에는 이제 XRP를 이용한 대출 사업을 총괄하는 이 총괄 매니저도 뽑는 이런 공고를 올렸었죠. 네, 과연 어떻게 될지 XRP 조금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 영상 거의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저는 2027년 1월 1일 모든 XRP를 매도할 겁니다. 저랑 같이 한번 아자아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채굴 수익이 낮아졌죠.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최신 채굴기기 S19를 출하했다고 합니다. 해시레이트가 과연 회복될 것인지 이제 이렇게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S19가 좀 그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S19 플러스가 있었었죠.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채굴 성능은 좋았었는데 거의 뭐 100대 중에 30대가 고장이 나면서 이런 그 채굴 사업들 하시는 분들 비트메인에서 구매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다시 비트메인 쪽에 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기기는 크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네, 그 중에서도 유독 지금 눈에 띄는 11위, 시가총액 11위의 카르다노 에이다가 16.04% 상승하며 7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48% 상승하며 1179만원대, 이더리움이 6.78% 상승하며 27만 6천원대, 리플 XRP가 3위를 다시 되찾았네요. 네, 지금 2.16% 상승하며 25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65.9%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